동사의 시제편을 다루게 될 건데요. 자, 동사의 시제를 설명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생소하고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영어의 시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영어의 시제가 1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1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12개는 사실 개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서 보자면 조금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조금만 나눠서 우리 좀 단순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time이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가 있고 뭐가 있냐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자, 근데 실은 우리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은 지나간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 않은 시간 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게 예를 들어 나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얘기하면 현재의 범위가 무려 1년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 어제는요 그러면 또 과거가 돼버리니까 실은 이게 현재라는 순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미분시켜 보면 아주 정말 작게까지 미분시켜 보면 너무 휙휙 지나가고 있는 거여서 현재라는 시간이 사람에겐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지나간 시간과 뭐만 있냐면 앞으로 지나가지 않은 시간 둘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문법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얘는 공부할 필요 없죠. 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르게 느끼진 않아요. 그렇죠? 어제가 막 현재로 느껴지고 그러면 공부하세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은 한국인이나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여서 얘는 문법의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시제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보통 뭘 시제라고 하냐면 한국어 동사하고 먼저 비교를 해볼 텐데 한국어는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동사 원형이 가다라고 말 잘못했어요. 이런 찐따. 자, 그 한국어는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게 영어의 동사 원형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동사의 기본형을 가다라고 하는데 얘를 기본형을 동사의 현재형으로 만들 수 있죠. 동사의 현재형으로 만들면 가다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형으로 만들면 간다라고 해서 이때 뭘 붙이냐면 받침 니은을 붙이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시제라고 그래요.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냐면 동사의 현재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의 과거형은 가다를 어떻게 바꾸죠? 쟤를 과거 시제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시제는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뭘 사용하죠? at 또는 ot을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at 또는 ot이라는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같다라는 이런 말을 만들면 동사의 과거형이 만들어져요. 과거 동사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동사에 뭐가 있어야 될까? 미래 시제를 결합해야겠네요.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뭐죠? 요새는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더 잘하고 국어 문법을 잘 못해요. 우리말의 미래 시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수업하고 있으면 국어 문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의 미래 시제는 get이에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동사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미래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그대로 이제 영어로 바꿔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자리에다가 우리말은 기본형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동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형이라고 그러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우는 불규칙 동사니까 다른 동사 쓰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에서 love라는 이런 동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love라는 동사를 동사의 현재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그냥 love를 쓰든지 1인칭이나 복수형이면 그냥 love가 될 거고 이 자리가 3인칭이면 뭘 붙이나요?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그죠? 얘가 동사의 현재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s나 es를 과거 시제라고 현재 시제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러면 과거 시제라는 말은 여기에다 갖다 대신에 영어로는 뭐 쓰면 되나요? d나 ed를 붙이면 동사의 과거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의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없는데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미래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때는 보조 동사의 도움을 받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will이라는 보조 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다가 뒤에 동사 원형 love를 결합하면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수 있지만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미래 시제라는 놈은 영어에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어에는 미래 시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영어의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현재형일 때는 s는 es 붙이기, 그 다음에 복수면 당연히 안 붙이는 거고 과거형이면 뭘 붙이냐면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at, get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시제라는 놈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규칙 동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aspec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aspect는 보이는 모습, 측면 이런 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국어 문법에도 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국어 문법도 써요. 이 상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단순상이 있고요. 자, 단순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행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완료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CJ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간과 상이 결합한 동사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이면서 단순이면 단순 현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이면서 진행상이면 현재 진행, 현재이면서 완료상이면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거여서 실은 동사구의 모양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시간과 상은 얘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에요. 완전히 그냥 다른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have been loved 이렇게 붙이면 have been loved라는 이런 만약에 모양이 나타났으면 시간은 언제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앞에 있어요.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다 그죠? 현재이고 그 다음에 BED라는 완료상을 쓰고 있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이고 여기다가 또 뭐도 붙여볼 수 있냐면 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태를 정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즉 그러면 조금 전에 지웠던 문장은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CG에다가 능동 수동을 붙이면 다시 24시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24시제 이런 건. 거기다가 직설법이니 가정법이니 붙이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배로 늘어나서 직설법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러면 무려 48개의 동사구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얘기를 했네. 동사구의 모양 이름이었어요.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건 그 쓰이고 있는 동사의 모양의 이름을 현재 완료라고 부른 거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걔가 시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12시제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12시제를 이해할 때 어떻게 나눠서 보면 좋겠냐면 시간과 상을 나눠서 이해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선생님들 중에도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 과거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현재 완료는 현재죠. 방금 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상한 질문이냐면 현재 진행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라고 그러면 되게 질문이 웃기잖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라는 얘기도 질문이 진짜 웃기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완료는 현재니 과거니를 물으면 순간 헷갈리는 게 I have bought this book 만약에 이런 식의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그걸 나는 이 책을 구입했다라는 과거로 해석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시간의 개념과 상의 개념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상이라는 건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는 느낌입니다. 상이라는 건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상을 쓰면 늘 그렇고 꾸준히 그렇고 항상 그런 걸 나타내서 단순 현재를 쓰게 되면 현재 늘 그렇고 꾸준히 그렇고 계속 그런 걸 나타낸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뭘 이용했냐면 현재 단순을 이용하면 우리 보통 문법책에는 단순 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기본이란 말이 좋은데 보통 문법책들이 다 단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사용하면 현재 늘 그렇고 현재 정해진 일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도둑이 침입했을 때 그때 내가 샤워를 하는 중이었어라고 과거 진행을 쓰면 시간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은 진행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진행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잠깐 하는 일, 곧 그만둘 일을 진행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스펙트라는 말이 들어가서 보다라는 말이 되고 A라는 말이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딱 이쪽을 봤을 때 보이는 모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면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상은 단순 진행 완료가 그러면 뭔지를 알면 나머지는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 결합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단순상부터 보고 진행상 보고 그 다음에 할 거냐면 완료상을 보는데 단순하고 진행은 우리말과 99% 같아요. 단순하고 진행은 우리말과 99%가 같은데 완료가 조금 문제예요. 국어문법에도 완료라는 상이 있거든요. 근데 국문법의 완료상하고 영어의 완료상은 조금 다른 건데 그게 뭐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냐면 국어문법의 완료와 영어의 완료가 같은 걸로 착각을 해서 영어의 완료를 설명하는데 국문법의 완료를 설명해 버리는 선생님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료를 볼 때 헷갈리는 건데 오늘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 중에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할 거냐면 단순상부터 할게요. 막 정신없이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에 있는 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것만 하면 되고 밑에 있는 게 이해가 되면 위에 있는 시간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현재 완료가 과거니 현재니라는 건 정말 병신 같은 질문이에요.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시간과 완료라는 상의를 가진 거예요. 현재 진행이 현재라는 시간과 진행이라는 상을 가진 것처럼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시간과 완료라는 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완료상을 이해를 못해서 영어로 완료로 글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잘 배우시면 완료에 대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단순상부터 먼저 보는데 또는 뭐 기본상이라고 얘기하는 얘는 이 동사의 모양은 안 써도 되죠. 1인칭일 때는 복수형 쓰고 그 3인칭일 때는 SES 붙이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과거 단수는 뭐 쓰죠? ED 쓰고 미래는 뭐의 도움을 받아요? 미래는 조동사 will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will 말고 shall도 쓴다라고 그래서 뭐 단순 미래냐 의지 미래냐 평서문이냐 의문문에 따라서 뭐 will, shall, 뭐 이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현대 영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100년 전문법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한 가지 뭐만 쓰죠? will만 씁니다. will만 쓰고요. shall을 쓸 때는 뭐 해줄까? 우리 뭐뭐 할까라는 의문문에 뭐만 사용하는 거냐면 shall I라고 이렇게 뭘 물어볼 때, 그 다음에 또는 shall we? 우리 뭘 할까? 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만 사용하고요. 이때는 will I, will we를 쓰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 데도 쓰지 않아요. 창문 열어줄까? 라고 하면 shall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쓰거나 그 다음에 우리 춤출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이었는데 shall we dance? 이렇게 할 때만 shall we를 쓰는 거고 나머지 모든 미래는 we를 쓰는 겁니다. 가끔씩 문어체에서 아주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shall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문어체도 그런 문어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럴 때 shall이 나타났을 때도 해석은요 똑같이 will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건데 단순 상을 사용하면 얘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해진 일의 느낌이 와요. 아, 얘는 정해졌구나, 확정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르게 또 설명하면 그래서 얘는 변화하지 않겠구나, 그대로 장기간 지속되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와요. 장기간의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정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장기간 그 다음에 변화를 동변하지 않을 저 불변의 느낌, 그대로 지속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얘는 장기간 그리고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늘 그런 것, 항상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순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미래 얘기했습니다. 미래만 뭘 이용하면 되냐면 모양으로는 will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나타내는 조동사에서 shall I, shall we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좀 이따 이제 하나씩 말로 풀어볼 거예요. 이 단순상하고 뭐하고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진행상이 잘 헷갈리거든요. 야, 너 몇 학년이니? 라고 그러면 예, 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현재죠.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라고 했으니 단순 현재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차피 틀릴 걸 유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난달 그 대답 안 해주면 내가 다음 강의를 진행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 현재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예, 현재 진행 쓰면 틀립니다. 그때는 단순 현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틀릴 걸 좀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답을 좀 맞춰보세요. 근데 답을 맞추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단순상 말고 그러면 진행상이라는 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진행의 모양은 어떤 걸로 쓰죠? 진행은 BING 씁니다. 그래서 얘는 BING 모양으로 쓰니까 과거 진행이면 was, were, ing가 될 거고요. 현재 진행이면 am, are, is, ing가 될 거고 미래 진행이면 will be, ing 모양으로 쓰면 됩니다. 뭐 모양이야 여러분하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이 기본 모양만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단순상이 정해진 일일 때 진행상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얘는요 정해진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얘는 변화를 예고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내포한다 이래 볼까요? 예, 변화를 예고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얘가 장기간일 때 우리 PD님 이거 같이 화면에 들어오게 해주실 거죠? 두 개 따로 떼서 또 저를 방해하고 그러지 않으실 거죠? 얘가 장기간 변하지 않는 일일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단기간 잠깐 하는 일이고요. 얘는 순간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됐죠? 얘는 길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아, 얘가 변하겠구나라는 느낌이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늘 그렇고 항상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넣어보면 느낌이 잘 오실 거냐면 해석을 할 때요. 얘는 지금은 뭐뭐 중 이런 말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과거이면 그때는 뭐뭐 중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면 그때쯤 또는 그때면 이런 말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때면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우리말의 과거하고 미래를 똑같이 그때라고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서 얘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얘를 뭘로 하는 거냐면 진행상을 이걸로 해석을 내보면 여러분이 그러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하고 완료는 조금 별개거든요. 완료하고 얘네들이 헷갈릴 일은 없어서 일단 단순하고 그 다음에 진행상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얘는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할 때 보시면 여태까지 진행 시제를 보던 것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만약에요 내가 일산에 삽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live in 일산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도시 앞에는 전치사 in 씁니다. 이런 건 이제 그래서 저런 건 항상 붙여서 외워버리세요. 대학 캠퍼스 앞에는 뭐 쓰죠? at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 live at 일산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일산대학에 다닙니다. 그러기엔 좀 이상하네. 모자 이런 거 막 써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대학교 모자는 왜 쓰고 다니나 모르겠는데 이게 University of California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캘리포니아 대학이고 그 다음에 LA 앞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at Los Angeles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는 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in을 쓰면 도시 앞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 도시에만 in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SBS 드라마에 그래서 Love Story in Harvard라는 SBS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쓰면 하버드 대학교가 안 되고 거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버드 법대생하고 하버드 의대생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얘기였는데 그 in 하버드라고 써버리면 하버드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는 하버드시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하고 있는 그 장소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는. 그래서 제대로 제목을 쓰려면 이제 at을 썼어야 하는 거죠. 도시 앞에는 in 씁니다. in이 맞습니다. I live in 일산이라고 쓰면 단순 현재죠. 너 어디 사니? 라고 물었더니 나 일산 살아. 이사 갈 것 같나요? 그냥 아니죠. 그냥 일산에 사는 놈 같아요. 쭉 일산에 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일산에 사는 건 정해져 있고 장기간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쭉 늘 항상 일산에 사는 것 같을 때 뭘 사용하는 거냐면
현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과거로 한번 써볼까요? I lived in 일산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산에 살았었죠. 그쵸? 야, 너 고등학교 때 어디 살았어? 나 일산에 살았어. 얘 지금 일산에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죠? 내 영어 과거형 쓰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게 완료 시제에서 사람들이 저 설명 다르게 하거든요. 아, 물론 나 옛날에는 일산에 살았어. 아,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인을 실제로 만나서 I lived in 일산이라고 뜬금없이 딱 얘기하면 그 외국인 when? 하고 물어봅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나 일산에 살았어. 뭘 일산에 살아? 그러면 언제?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이 될 건데, 그때 만약에 그 얘기를 할 때 나 옛날에 일산에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물론 장난친다고 너 지금도 일산에 산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산에 살았어 라는 과거형을 써버리면 현재 살지 않음을 거의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동사를 쓰면 특정한 시기를 그 보통을 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 쓰면 어때요? 나 일산에 살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요거 말고 단순 말고 이번에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living 이라고 쓰면, 그럼 I'm living in 일산이라고 쓰면 얘는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그냥 일산에 사는 중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요 말을 한번 집어 넣어서 해보시면 느낌이, 내가 지금은 일산에 사는 중이야. 어때요? 이번에는 이사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행상의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순간적으로 단기간 어쩔 수 없이 일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일산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am liv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일산에 사는 중이었지. 역시 어때요? 잠깐 그때 일산에 살았었고 지금은 일산에 살지 않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다 주죠. 내가 그때는 아마 일산에 사는 중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심지어는 어때요? 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다른 도시에 살다가 일산을 한번 와보고 이 호수로와 중앙로라고 부르는 도로를 보고 완전 반해서요. 지금은 버스 전용 차선 때문에 중앙로가 조금 공사가 돼서 저런데 원래는 중앙로가 가로수를 심어둔 폭이 저 벽에서 한 이 정도는 됐었거든요. 뭐 걸어 다니는 곳마다 다 초록이어서 이게 서울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내가 꼭 일산에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진짜로. 근데 나는 나중에 미래는 일산에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I will live in 일산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그냥 미래 일산에 쭉 살 것 같은데 내가 10년 뒤면 그때는 일산에 사는 중일 거야. 이번에는 어때요? 일산에 가만히 안 있고 얘 또 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상이라는 느낌은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야, 만약에 그래서 너 누구랑 사냐? 라고 하는데 만약에 I live 그 다음 with my parents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난 부모님 모시고 살아 이런 느낌이죠. 그냥 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I'm living 이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은 부모님과 사는 중이지. 어때요? 헤어질 것 같죠? 같이 계속 안 살 것 같잖아요. 이게 진행상이에요. 야, 그러면 작년에 우리 집에 도둑 들었었잖아. 내가 그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샤워를 하는 중이었거든. 이 말을 하려면 이번에는 과거 진행 써야겠죠. 만약에 그때 과거를 그냥 써버리면 느낌이 어때요? 과거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나는 샤워를 했었어 라고 얘기하면 얘는 도둑이 침입만 하면 샤워를 하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 시제를 보고 그 과거 동사형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야 과거상을 제대로 이해를 한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단순상하고 진행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하나는 딱 정해진 일의 느낌이, 그리고 장기간 하는 일의 느낌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누가 벌써 이렇게 칠판을 망가뜨려 놨을까? 요즘 칠판들이 예민하셔갖고요, 쓸 수 있는 분필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분필을 쓴다고 칠판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나 봅니다. 아까워라. 되게 좋은 칠판인데. 나이가 들더니 이렇게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걱정을 다 하고 다녀요.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구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단순상의 규칙 중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이런 것도 봐요. 여기 미래형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왕래 발착 동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그때는 미래 대신 뭘 써도 좋다고 그러죠? 현재를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래 완료, 미래 또는 미래 완료 대신 현재 또는 현재 완료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완전 의미 없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의미 없는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미래 완료는 원래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냥 미래 현재라고만 하면 되는데 왕래발작 동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를 써도 되고 현재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되는데 그 참 미국 놈들 웃기죠. 이 말 만든 건 원래는 영국 놈이지만 미국 놈들, 영국 놈들 참 웃기죠. 그냥 미래로 얘기하거나 현재로 얘기하면 되지 왜 미래를 쓰기도 하고 현재를 쓰기도 할까? 자, 일단 왕래발작 동사라는 말은 왕래는 우리도 쓰는 말이고 가다 오다. 그 다음에 발착이라는 말은 출발, 도착을 나타내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는 발착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문법책에 제목을 옮기다 보니 이게 발착 동사가 됐는데 출발하다, 도착하다 뜻을 가진 동사예요.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여기서 수업이 끝나거든요.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친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마석에 있는 학원으로 갈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나 3시, 오늘 오후 3시에 마석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 가다라는 왕래발작 동사가 오후 3시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썼더니 마석에 갈 거야라고 하지 않고 마석에 간다라고 얘기해도 한국말도 되는군요.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얘는 영어의 규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언어를 사용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규칙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독특한 영문법이 아닌 거죠. 완료는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 영문법에만 있는 내용이지만 얘는 영어의 문법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 되셨어요? 야, 그러면요. 왕래발작 동사는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설에 며칠 있으면 설인데 나 이번 설에 물론 뭐 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번 명절에 나 부산 간다 라고 얘기하면 한 달 뒤에 명절인데 한 달 뒤에 나 부산 간다 라고 얘기하면 젠장 한 달은 가까운 미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나 3년 뒤에 대학 간다. 제기랄. 이 3년을 가까운 미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뒤에 대학 간다? 좀 이상한데요? 야, 이번에는 3년 뒤에 대학, 그러면 가까운 미래라는 조건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었군요. 3년 정도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나요? 오늘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한 표정이죠. 야, 그럼 나 3년 뒤에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합격한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왕래발작 아니잖아. 난 3년 뒤에 의대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가면 6년간 꽈락 없이 낙제 없이 다니면 6년 딱 마치고 의사고시를 보죠. 그럼 앞으로 총 9년. 그럼 인턴 1년, 10년, 레지던트 4년, 14년. 만약 군대를 안 간다고 가정하면 야, 그럼 나는 14년 뒤에 반드시 레지던트가 된다. 된다는 왕래발작 아닌데요. 14년을 가깝다고 우길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조건도 안 되고 이 조건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뭐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봐. 내일이 몇 요일이죠?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은 수요일이다. 이번에는요. 내일은 왕래발작도 안 하셨고 뭐 가깝다고는 해주겠는데 수요일이다 뭐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미래를 쓰면 오히려 틀리고 뭘 써야 하는 거죠? 현재만 쓸 수 있으니 젠장 그러면 이 조건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규칙은 없는 거군요. 문법학자라는 분들께서 사람들이 언어 사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문법책에 기술해 놓은 걸 영어 문법에 있는 특이한 특징인 것처럼 외우게 하는 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언제 이르는 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일은 수요일이다는 반드시 현재로 써야 되고, 그죠? 만년 뒤를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만년이 지나면 12,020년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20년 일다? 아니요. 20년 이다죠.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그러면 얘는 미래와 가깝다 멀다고 이 개념도 관련이 없는 놈이었고, 내일이 수요일인 건 만년 뒤가 12,000년이 되는 건 왕래발작도 아니며,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만 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되는군요.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거군요. 혹시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제가 힌트는 이미 다 드렸는데.
단순상은 언제 쓰죠? 정해진 일. 자, 내일이 수요일인 건 내일 정해집니까? 아니요.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해진 일이에요? 현재 정해진 일이니까 걔는 현재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시에 마석 간다는 어때요? 3시에 마석 가는 건 현재 정해졌죠. 마석 가는 건 현재 정해졌죠. 그래서 현재를 써도 되지만 갑자기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이 거지 같아 하고 단체로 모여서 저를 이렇게 좁혀버려서 제가 다쳐서 못 갈 수도 있죠. 3시에 마석 가는 상황이 저지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걔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드시 100% 확정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3시에 마석 갈 거야도 되고 3시에 마석 간다도 되는 거예요. 근데 3시에 마석 간다라는 말은 좀 더 느낌이 어때요? 현재형을 썼더니 언제 정해진 느낌? 현재 딱 정해진 느낌이어서 좀 더 확정된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난 내년에 대학에 갈 거야 하고 나는 내년에 대학에 간다 하고 느낌이 누구의 의지가 더 강력해 보여요? 간다가. 한국말로 그대로 느끼면 돼요. 왜 대학에 간다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꼭 언제 정해진 일처럼 얘기하고 있지? 지금 내년에 대학 가는 게 사실은 내년 돼봐야 할 일인데 희망사항일 뿐인데 자기는 내년에 대학 간다라고 딱 정해진 일처럼 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처럼 느껴져서? 현재 정해진 일처럼 느껴져서. 예, 그래서 왕래 발작 동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이게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이건 진행해서 해야 되는 거군요. 이거 말고도 이 단순상과 관련된 문법 규칙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서 또 진행하고 나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중에서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그냥 뭘 써도 된다? 미래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되는데 이거 왜 이 지랄일까? 이거 우리말로도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집입니다. 혹시 느낌 오세요? 짜장면 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는 중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가는 중입니다 이러면 아직 출발 안 한 거죠, 그죠? 떠났어요 이래도 못 믿겠는데 가는 중입니다라는 현재 진행형을 쓰면 얘가 곧 일어날 미래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잠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얘기하면 괜히 헷갈리는데 한국어는 진행형을 중이라는 말 안 쓰고 현재형으로도 진행 시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한국말은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를 공부하는 게 문법이잖아요. 너 뭐하니? 밥 먹어. 너 뭐하니? 밥 먹는다니까. 밥 먹는다라는 현재가 한국어는 현재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물론 밥 먹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진행이 미래를 나타내는 뭐 언제도 쓰냐면 엄니가 와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예 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게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럼 내가 빨리 밥 먹어 라고 하니까 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는 의자에서 안 일어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대신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이렇게 규칙으로 현재 어쩌고 왕래 발작 동사 어쩌고 현재 진행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쓸 때 많이 굳어버리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한테 와서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yes I'm 뭐라고 그러죠? I'm coming 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I will go 라는 말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지금 곧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이런 느낌일 때는 I'm coming 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또 I'm coming 이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갈게요인데 coming을 쓰네요. 저는 중학교 때 실제로 선생님한테 왜 가는데 come을 씁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영어의 come은 가다와 오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틀린 설명은 아닌데 그럼 go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go하고 come 어떻게 다르죠? come이 가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까워질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같이 가거나 누구에게 갈 때는 go 말고 뭐를 쓰는 것도 무방하냐면 come을 쓰는 것도 무방하고요. 특히나 내가 말을 하는 대상이 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라면 그때는 come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냐면 영어는 청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위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까지는 안 해도.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교재는 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상한 말로 이렇게 문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진행형이 안 되는 표현들 이래 갖고 보통요.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 그 다음에 상태, 인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겨보시면 지금은 뭐뭐 중이 안 되는 말들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진행이라는 건 곧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진행이라는 건 곧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하고 왔다 갔다가 가능하거나 동작을 하다 말았다 즉 동작을 순차적으로 멈추는 게 가능한 것들은 진행형을 쓸 수 있지만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하다 말았다를 할 수 없는 말들은 진행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행형은 일이 쭉 진행이 되는 와중에 중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동사. 즉 도 아니면 모인 동사.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건요. 가르치다 말았다를 반복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 시제를 가르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단순상을 좀 배워봅시다. 이거 되죠. 밥을 먹다라는 말은 먹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죠. 그러면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중이 되거든요. 밥을 먹는 중에 중단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에게는 분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나? 나에겐 분필이 없어요. 나에겐 분필이 있어요. 나에겐 아빠가 있어요. 나에겐 아빠가 없어요. 지금 아빠가 생기는 중 또는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쓰죠? 그때 have 동사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국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그냥 있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집이 방이 4개다라고 해야지 4개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말에 있다라는 말이 그 소유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있다, 없다, 도 아니면 뭐가 되는 말들은 진행형을 쓸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소유라고 하는 거죠. 상태도 마찬가지겠죠? 내 피부가 까매요. 까맸다 하였다가 됩니까? 아니면 까만 거 중간에 하다 그냥 때려치고 다시 하얀 걸로 하든지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안 돼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똑같아요. 야, 난 아빠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싫어이지. 중간에 좋다 말았다, 싫다 말았다, 좋아, 이게 안 되잖아요. 물론 좋아지는 중 이런 특이한 말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사실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아요. 그러면 상태, 감정 이런 거 다 똑같겠네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love 같은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는데 이 맥도날드가 광고할 때 보면 I'm loving it이라고 하죠. 그때는 그러면 love가 무슨 말이겠어요? 먹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즐기는 중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I'm loving it이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일단 기본은 이런 놈들은 소유, 상태, 감정, 인식의 동사라고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상한 용어들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규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중간 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She has been kind라고 쓰면 분명히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 없어서 그 여자아이는 자상의 친절해라는 말에다가 be being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Why is she being kind? 라고 이런 말이 의문문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시트콤 같은 데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죠? 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생각을 내보라고 이거 여기다가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보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된 거냐면 Why is she being kind? 하면 쟤 요새 왜 이렇게 친절해? 일상적으로 she is kind가 되면 얘는 원래 친절한 아이죠. 성품이 원래 이런 건데 여기다 being을 넣어버리면 지금은 친절한 중이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나타낼 때 특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어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진행형 불가 동사지만 얘네들을 진행형을 쓸 때는 뭔가 이상한 말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resemble이라는 단어는요. resemble이라는 단어는 닮다라는 뜻인데 타동사로 예를 들어 앞에 사람이 오고 뒤에 사람이 오면 얘가 얘를 닮았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얘는 나는 아버지가 닮았으면 닮았고 안 닮았으면 안 닮았지 닮는 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형 불가동사라고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 공상과학영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여기다가 특정 프로그램 수치를 입력해서 딱 주사를 놓으면 서서히 얼굴이 한 1분에 걸쳐서 점점 변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들면 야, 지금 상태 어때? 예, 지금 닮아가는 중이에요 라는 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 언어는 절대 안 돼라는 건 없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은 안 되는 발레가 하나 발견이 되면 그건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냥 엎어져 버리잖아요. H2O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이 발견되면 순수한 물이 발견되면 물은 H2O라는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언어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적 규칙이라는 건 인문학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여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유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내신 시험 볼 때는 그리고 토익 시험 볼 때는 규칙대로 하면 되겠지만 규칙에 벗어나는 일들을 문제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언어라는 건 항상 그렇게 100% 절대 규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완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완료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완료는 have ed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당연히 have ed, has ed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d ed의 모양을 사용하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will have ed의 모양을 쓰면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단순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일. 진행상은 변화를 내포하는 일. 이런 느낌이에요. 차이를 느껴보시고 싶으면 뭔지 늘 항상의 느낌이 단순, 진행은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뭐 중 이런 느낌이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완료는 뭐냐면 완료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드리자면 더 과거의 일이 참 시간을 안 갖다 대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과거의 일이 이후에 가지는 의미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제가 다시 바꿀게요. 자, 이 더 과거에 가지는 일이 추후에 가지는 의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래서 현재 완료라면 이제 시간을 붙였습니다. 현재 완료라면 얘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언제 일이죠? 얘는 과거의 일이 다시요. 현재 완료라면 얘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언제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현재 가지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돌아다니면 돼요. 현재 완료라고 하면 현재보다 더 과거에 했었던 일이에요. 이건 어제여도 좋고 100년 전이어도 좋아요. 현재보다 더 과거에 했었던 일이 언제 가지는 의미냐면 현재 완료니까 현재 가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중에서 과거의 일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언제죠? 현재 완료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는 언제적 일이냐면 과거의 일이어서 자꾸 과거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완료가 쭉 이렇게 시간이 가는 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라고 치고요. 이쪽으로 미래, 이쪽으로 과거라고 하면 현재 완료는 언제적 일이에요? 이 과거에 했었던 일이 언제 가지는 이 시점에 가지는 의미예요. 이거 동작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자꾸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일이 언제?
현재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과거 완료라면요. 여기가 만약에 과거 어느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과거 완료라고 하면 얘는 언제 한 일이죠? 과거보다 왼쪽에 했으면 돼요. 과거보다 어느 순간이건 왼쪽에 했으면 되고 얘가 이 순간 가지는 의미는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미래 완료는 미래 어느 순간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이전의 과거는 언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과거여도 좋고요. 현재여도 좋고 미래여도 좋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시점보다 뭐이기만 하면 되죠? 과거이기만 하면 돼요. 미래보다 더 과거의 일이 언제 가지는 이후에 즉 미래에 가지는 의미를 미래 완료라고 그래요. 현재보다 더 과거의 일이 현재 가지는 의미를 현재 완료. 더 과거의 일이 과거 어느 순간에 가지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말에 없어요. 이게 우리말에 없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완료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합시다. 더 과거에 했던 일인데 그 이후에 가지는 의미를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요. 보통 완료 설명할 때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닌데 그렇다고 50점 주기도 힘든. 왜냐면 완료를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계속 문법을 그걸로 설명하게 되냐면 시험은 그것만 나눠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한번 나와버리면 문법책이 확 엎어질 텐데 그리고 이상한 문법 설명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걸로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완료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왜 다리를 저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어로 합시다. 한국어로 너 왜 다리를 저니? 다리를 저니? 라고 이렇게 했더니 A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국어입니다. A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우리 이거 말고 딴 걸로 할게요. 잠깐만요. 만약에 한국어로 야, 너 배고프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배 안 고파요. 자, 이거 대답이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한국어예요. 한국어. 배고프니라고 했더니 배 안 고파요? 대답 맞죠? 올바른 대답입니다. 근데 B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특이하게 저 햄버거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대답이 되나요? 되죠. 얘는 너 배고프니? 라고 이렇게 언제 배고프니? 라고 물은 거죠. 지금 배고프니? 라고 물었어요. 배 고팠니가 아니니까. 언제 배고프니? 지금 배고프니? 라고 물었더니 언제 배 안 고프다 그러죠? 지금 배 안 고프다 그러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햄버거를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과거에 햄버거를 먹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 안 고파요 라는 A의 대답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배 안 고파요 라는 A의 대답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야, 너 헝그리니? 라고 물었습니다. Are you hungry? 라고 물었더니요. 자, 이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번에는 A가 I'm not hungry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I'm not인데요. No, I'm not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 대답이 당연되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te a burger 이렇게 쓰면 이상해요. 이건 느낌이 이상해요. 왜 느낌이 이상하냐면 얘는 위에 있는 건 지금 배고프니? 라고 물었더니 지금 배 안 고파요? 라고 No, I'm not 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답이 됐거든요. 너 지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난 과거에 햄버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답이 되려면 과거에 햄버거를 먹어서 지금 배 안 고파요?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버거 먹었어요가 지금 배 안 고파요의 의미를 가지지만 영어는 I ate a burger라는 말이 지금 배고프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 어느 순간에 햄버거를 먹어서 그래서 나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가려면 그러면 느낌 왔죠?
그러면 이럴 때 뭐 쓰는 거라고요? 과거에 햄버거를 먹은 동작이 현재 영향을 끼쳐서 내가 배고프지 않거든요 라는 이런 말을 만들려면 어떤 말이 들어와야 되냐면 I have eaten a burger 이라는 이 말이 들어오면 그 느낌이 잘 전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완료라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쭉 설명 많이 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햄버거를 먹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예문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예문이 있다고요. 과거에 뭘 했던 동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했던 일이 과거의 동작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칠 때 과거에 했던 동작이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끼칠 때 쓰는 말이 현재 완료인 겁니다.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예를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내가 다리를 절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지금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예를 접었는데 Why are you limping? 하고 물었거든요. 다리를 절다 하면 limp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Why are you limping? 이라고 했더니 A가 I had an accident. 나 지난밤에 사고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I have had an acciden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답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말이 좋을까? 너 왜 다리를 저니? 라고 했더니 얘는 지난밤에 사고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요. 지난밤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지금 다리를 절어요 라는 거예요. 지난밤에 사고가 나서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지난밤에 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 차이가 조금 보세요. 우리말은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과거용어로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도 되는데 영어는 이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 문법 배울 때 저거 많이 하죠. 전 중학교 때 이 설명을 듣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완료의 설명의 차이를 한번 보죠. I lost my watch 하고요. I have lost my watch 하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시면 보통 이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화살표를 쭉 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얘는 또 그렇다 치고 햄버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lost가 과거 어느 순간에 시계를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 I have lost my watch가 되고 I lost my watch는 그냥 과거 어느 한순간에 시계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만 한 거니까 얘는 어쩌면 지금 시계를 찾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죠. 얘는 잃어버린 동작이 여기까지 오니까 시계를 찾았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까 앞에 단순 과거 할 때 배웠던 예문 생각해 볼까요? I lived in 일산. 지금 일산에 살아요, 안 살아요? 장난친다고 말을 바꿀 수는 있겠으나 안 살아요. 그러면 I lost my watch는 시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얘가 왜 어쩌면 시계를 찾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요. 야, 나 시계를 잃어버렸어. 근데 찾았다? 뭐 이런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 그 장난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반전. 상대의 예측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장난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대는 I lost my watch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예측했겠어요? 당연히 찾지 못했다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찾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I lost my watch의 일반적인 의미는 시계를 찾았을 리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시계를 찾았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어쩝니까?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중고생들 문법책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성인들 문법책은 보통 추천할 때 회화 예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여러분 뒤져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문법이 문장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문 안에서 여러분 이것도 대화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해 먹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답을 찾아보세요. 질문,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라고 했습니다. A하고 B 중에 뭐가 좋을까? A하고 B 중에 얘는 뭐라고 그런 거죠? 나 시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밑에 건요. 시계를 잃어버려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B가 맞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 햄버거 먹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뭐 먹었니? 라는 얘기죠.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이라고 물으면 I ate a burger. 햄버거 먹었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햄버거 먹어서요. 이 정도의 어감 차이로 한번 느껴보세요. 뭐뭐 해서요 라는, 뭐뭐 해서요. 얘는요, 그래서 왜 다리를 저니? 라고 했더니 사고 났다 라는 거고, 얘는요, 사고가 나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몇 시니? 라고 했더니 시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했냐면 시계를 잃어버려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한테 재차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예문을 하나 또 가르쳐 주시면서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뒤로 모든 문법적인 예문을 보면 다 이거하고 그거예요. 뭐 watch가 well 정도로 바뀌는 정도 말고는 예문을 잘 안 바꿉니다. 야, 만약에요, 그때 두 번째 설명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걔 미국에 갔어요 라고 쓰는 he went to America 하고, A는 걔 미국에 갔어요. 다음 B는요, he has gone to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하고 상관없지만 미국 아메리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USA거나 그게 맞겠죠? 뭐 자기들끼리는 The States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하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US나 아니면 The States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United States of America지 아메리카는 아니에요, 그렇죠? 멕시코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 그래도 주의하면 더 좋은. 이렇게 써놓으면요, 얘는 역시 똑같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얘는 과거 어떤 순간에 미국에 간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쩌면 한국에 돌아왔을 수도 있고, 얘는 과거에 미국에 간 동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없다. 웃기는 설명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럼 똑같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요새 걔 왜 안 보이냐?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요새 걔 왜 안 보이지? 미국 갔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요, 미국에 가서요. 위에 있는 건 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좋겠고, 밑에 있는 건요, 걔 왜 안 보이지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좋겠군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우라는 동작은 언제 한 거예요? 고우라는 동작은 과거에 한 건데, 그 과거에 미국에 갔던 동작이 현재 영향을 끼쳐서 지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완료는 제가 그럼 여기다가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써드릴 텐데, 앞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완료는 해석하실 때 해석입니다. 해석. 중요해서 네모 친 거 아니라 다른 필기하고 헷갈릴까봐 네모로 묶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많이 권하고 싶은 건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료의 해석입니다. 물론 남의 나라 말을 완벽한 우리말로 옮긴다는 건 불가능하나 이렇게 옮겨보시면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태이다가 과거 완료면 뭐라고 하면 되죠? 상태였다라고 하면 되죠. 상태였다. 그 다음에 야, 너 어제 시험 볼 때 굉장히 표정이 자신만만하던데 왜 그랬어? 아, 나 공부 많이 한 상태였거든. 근데 우리말로는 공부 많이 했었어 라고 이렇게 하겠죠. 많이 했었어 라고 할 텐데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쭉 해왔다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왔다를 해온 상태이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해온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 미래면 뭐라고 하면 되죠? 1번 뭐뭐한 상태일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미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해석도 한번 해보시냐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뭐뭐 해서요, 뭐뭐여서요 라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감각이어서 저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배고프니? 아, 햄버거 먹은 상태예요. 오, 좋네. 그죠? 배고프니? 아, 햄버거 먹어서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왜 다리를 저니? 사고가 난 상태예요. 왜 다리를 저니? 사고가 나서요. 몇 시니?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라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이 완료의 의미가 느낌이 좀 오게 되면, 완료가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느낌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역시 그냥 영어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소위 뭐가 사라지느냐면 모의 간섭 현상이 사라집니다.
모국어가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영어를 이해할 때. 원래 언어학에서는 모국어라고 하자고 모어라고 하거든요. 자기 제1언어. 그래서 모어가 간섭하는 현상이 자꾸 보다 보면 사라지는데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시제가 뭐냐면 단순 과거예요. 두 번째가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독해책만 열심히 보셔도 그리고 그때 완료를 계속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완료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완료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과거 이해하는 것처럼. 친구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니? 라고 하거든요. 나 숙제 있는데. 그럼 너 저녁 8시에 와. 8시에 오면 그때쯤이면 I will finish my work라고 쓰고요. 또는 뭐 길게 안 쓰겠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할까? writing a paper 뭐 이렇게 해봅시다. writing a paper 또는 뭐 숙제를 I'll finish my work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I will 그 다음에 have finished라고 해볼까요? 야 8시쯤 와. 그때 일을 끝낼 거야. 8시쯤 와. 그때면 일이 끝난 상태일 거야. 어떤 게 더 잘 어울리죠? 아래쪽 게 어울리죠? 그래서 미래 완료를 쓰는 겁니다. 미래 완료하고 미래하고 느낌 차이가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 차이를 느꼈다면 여러분도 성공하지만 내가 성공한 거죠. 쉽지 않은 걸 이해시켰는데 내가 잘한 거지. 생전 그동안 미래 완료 이해 한번 해봤습니까? 위에 거 느낌이 어때요? 8시에 와. 그때 확 끝내버릴게 라는 얘기잖아요. will finish가 그때 끝낼 거야 라는 얘기가 된 거고 얘는요. 그때면 끝난 상태일 거야 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얘기가 두 가지는 다르죠. 지나가다가 여러분 친구 잡고 이거 2개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게 됐어요. 해석은 저렇게 시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해왔다가 잘 나오는데 저게 소위 뭐냐면 이 화살표의 설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예요. 야, 너 직업이 뭐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이렇게 밥 먹고 사려고. 그래 요새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준법 질서가 딱 확실하고 이러던 때가 아니어서 강사 신고를 할 수 없는 대학생이었지만 그때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뭐 저쪽이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 과거 어느 시점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적성에도 맞고 돈도 잘 벌어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시작했던 영어 강의가 어때요? 영어 강의가 영향을 끼쳐서 현재도 내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뭘 쓸 수 있겠어요? 뭘 쓸 수 있냐면 현재 완료를 쓰겠죠. 과거에 어떤 동작이 나 영어를 가르쳐 왔어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시작했던 가르치다라는 동작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쳐서 나는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말로 뭐가 어울리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상태이다 보다 뭐가 더 잘 어울리죠? 영어를 가르쳐 왔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왔다라는 이런 자리가 또는 내가 그때 한 10년 전쯤에 일산으로 이사를 왔잖아. 그래서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I have lived in 일산이라고 쓰면 얘가 일산에 산다 보다는 느낌이 일산에 쭉 살았어 라는 이런 느낌이 나 일산에 쭉 살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완료가 화살표로 설명하기 좋은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에 쭉 계속해서 이런 말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군요. 그래서 이런 완료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 얘는 이제 내신이건 수능이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놈인데 for 뒤에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이 완료상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요. 여기다가 뒤에 뭐가 오냐면 for 기간이라는 말이 나타나서 뭐뭐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또는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가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since 시점이 들어오면 뭐뭐 이후로라는 말이 되죠. 그죠? 뭐뭐 이후로 그 다음에 쭉 뭐뭐 해왔다라는 이 자리도 뭐가 잘 어울리게 되냐면 완료가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왜 완료가 잘 어울리는지 느낌 오시죠? 위에 있는 거 얼마 동안 쭉 해왔다라는 얘기고 얘는
이때 이후로 나는 쭉 해왔어 라는 얘기니까 얘네 두 개가 그래서 시험에 늘 나오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시험에 늘 나오냐면 얘네들은 완료를 안 쓰면 틀려버리거든요. 10년 동안 영어를 have taught라고 써야지 그냥 teach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I teach라는 말을 쓰려면 뒤에 now 같은 현재가 어울리는 거지 10년 동안이라는 말을 쓰려면 완료가 어울리기 때문에 단순상은 틀리고 완료상만 맞아야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놈들 뒤에다가 단순상을 주고 밑줄을 그으면 그걸 완료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료를 써서 틀리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료의 밑줄이 갔는데 그걸 단순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항상 단순상으로 썼던 그것도 뭘로 쓸까요? 과거로 쓰겠죠. 그래야 헷갈리니까. 과거로 써놓고 뭘로 바꾸게 하는 현재 완료로 바꾸게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제 봤으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뭐하고 뭘 구분을 내버리시면 되냐면 시간과 상을 구별해 버리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뒤에 나오는 부사가 now이면 now 이런 설명 진짜 웃긴다. 뒤에 뭐뭐 이렇게 now 같은 말이 나오면 뭐 얘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는 뭐예요? 현재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너무도 당연히 쓸 수 있죠. just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쓸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막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말이니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over the years면 여러 해에 걸쳐서라는 말이니까 얘도 역시 완료랑 너무 잘 어울리겠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해왔니 라는 말 역시 완료랑 너무 잘 어울리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리고 자꾸 앞으로 완료를 해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완료를 해석해 보시고 나면 아 완료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적응이 되면 완료를 여러분이 여태까지하고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도 하고 더 수월하게 활용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애쓰시면 완료로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니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건데 그 와중에 내 영어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는 뭐 직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또 대학 입시에도 시험을 보기도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무리가 없으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내 시험만 볼 수 있고 언어 구사 능력은 없는 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제가 가르쳐 드린 저 방식으로 완료를 계속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료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지문에 예를 들어 보통 여러분 6개에서 8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2-3개는 완료예요. 그러면 영어책, 독해책 한 권 이렇게 보고 지문 200-300개 보고 나면 완료 400-500번 봐야 돼요. 그 정도 보고 나면 대부분 다 완료의 느낌 다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한국어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영어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과거와 현재 완료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문법을 독해로 이어가는 습득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걸 규칙을 외우게 하고 맨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게 되게 싫었는데요. 문법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 맨날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해 본 기억도 별로 없고 문법은 이해하는 건가요? 암기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에요 반복 활용해서 암기되는 게 맞는 겁니다. 문법만 그러나요? 모든 공부는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이해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문법은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를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현재 할 필요 없잖아요. 젠장. 자, 그러면 그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이 봐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제 이 CJ 기본 상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요. 상의 완료 진행은 없어도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완료랑 진행이 붙으면 되는 거죠. 완료랑 진행이 붙으면 완료 진행이에요. 그리고 완료 진행은 전체 영어 문장의 2%도 안 나타나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그때는 뭐 넣으면 되죠? 뭐뭐 중 넣으면 됩니다. 야, 그러면 이 모든 시제들은 다 그냥 딱 국한이 되어 있을까? 모든 법칙에? 자, 마치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 불변의 진리는 뭐 쓰죠? 현재 쓰죠. 여러분 외운 거잖아요. 외웠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현재인지 불변의 진리가 현재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았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고 하지. 역사적 사실은 뭐 쓰죠? 역사적 사실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과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현재 미래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문법학자들이요. 문법학자들이 사람들이 주로 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용례를 놓고 현재를 쓰는 걸 살펴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1번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 현재를 쓰더라. 2번 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를 쓰더라. 그 다음에 주로 보니까 어떤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를 쓰더라. 이건 학자가 쓰기 나름이니 3개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6개, 7개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래놓고 과거를 보면요. 잘 보세요. 과거는 왼쪽 편으로 쓰신 분이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2번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과거를 쓰고 3번 역사적 사실을 쓸 때는 과거를 쓴다라고 문법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사실 봤어야 되는 건 현재는 현재로 쓰고요. 과거는 과거를 쓴다는 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얘네들이 하나하나씩 낮게 파편으로 해서 암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불변의 진리라는 게 뭘로 바뀔 수 있어야 되면 현재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역사적 사실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라고 그러지 1592년에 일어난다고 합니까?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 이거 다른 시제로 한번 써볼까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았어. 과거 괜찮은데? 너희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중이었어. 과거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제일 처음 생긴 게 138억 년 전이죠. 138억 년 전부터 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38억 년 전에 돈 거 맞나? 돈 거 맞죠, 그죠? 138억 년 전에 돌기 시작해서 너희들이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도는 상태였다고. 뭐예요? 과거 완료인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돌아왔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지구는 태양주위를 도는 중이야. 현재 진행인데? 다 되네요. 9가지 모양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쓰게 된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은요 100%의 절대규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미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에다가 미래 시제를 갖다 쓰는 걸 영화에서 많이 보고 싶으면 Back to the Future 이런 영화 한번 봐보세요. 하루 종일 과거의 일을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591년도에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조를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죠. 야, 내년에 임진왜란 일어날 거야. 내년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야. 미래 써도 되고요. 내년에 일어나는 일이 확정돼 있잖아요. 내년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라고 현재를 써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딱 정해진 규칙이란 건 없는데 물론 시험에는 보편적 일반적 사용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상의 느낌과 시간을 잘 결합해서 그에 맞는 표현을 이해하고 쓰는 게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핵심이 되는 거죠. 다른 내용에 비해서 그 시제와 상에 관해서 좀 오래 설명한 건 얘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부분이지만 얘는 말 한번 하려면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하시라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더 과거의 규칙과 CG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